안녕하세요. 무한배터리입니다. 오늘 주식이 조금 올랐죠. 사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크고 가뜩이나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까지 해줬네요.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명절 전쯤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예외인 날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른 원인으로는 전날 미국 증시가 사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미국 증시에 이제 동화돼 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겠죠. 다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현재 잔고는 2,406만 3천 원인데요. 제가 산 거는 사실 2,463만 원인데 68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103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퍼센트로 따지면 4.3%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개별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줘서 제가 손실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5억 잃은 계좌인데요. 어제 제가 카카오 게임즈 관련돼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옆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어제 종가. 그러니까 48,150원에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카카오 게임즈가 갭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5% 시가부터 상승을 하고 고점은 3.22% 찍고 결국에는 종가는 2.18%로 마감됐는데 분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됐죠. 제가 어제 여기서 매수했는데 오늘 갭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도 그렇게 나쁘게 마감된 건 아니죠. 어제 이 부근에서 300만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던 게 주효했죠.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300만원을 어제 추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한 5% 이상의 6%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2.57%이 정도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운 좋게 물타기가 잘 됐다. 여러분들이 물타는 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카카오 게임즈를 왜 물탔냐면 과거의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역사적인 저점이 42,000원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48,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48,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여기서도 49,85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근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그동안 형성돼 왔던 구간이고 바로 전 단계에서도 보시면 여기잖아요. 이 부근에서 대부분의 어떤 지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6,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지를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더 떨어져서 제가 이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때쯤에는 물타기를 한 번쯤 해봐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당장 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700만원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투자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700만원 가지고 이제 비중이 몰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물론 그거에 대한 경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 예전에 5억 원어치 주식을 한 종목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식을 잃을 때 5억을 한 번에 베팅하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저 7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규모가 부담 있게 다가오는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2천 얼마 가지고 주식을 하니까 저 7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저 정도로 멘탈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사실 제가 아니에요. 차차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실 건데 과거에 주식으로 5억 잃고 코인으로 1억 날렸다고 해서 저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저의 진면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과거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냈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손절하는 일 없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능처럼 보시면 됩니다. 저의 채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한배터리라는 한 인간이 2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3번째 도전하는 이 길에 대해서 예능처럼 팝콘 드시면서 관람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JR 글로벌 리츠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에 차트 좀 봐주세요. JR 글로벌 리츠가 6,000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지금 저의 평단가가 지금 이 부근이거든요. 예, 이 부근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매수하고요. 4,710원 정도가 저의 평단가인데 어제 거의 5% 가까이 손실이 나던 종목인데 오늘 5.92%가 상승했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이 차트만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만 보고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근데 뒤늦게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 뉴스 내용이 JR 글로벌 리츠가 FTSE 지수라는 것에 편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FTSE 지수는 글로벌 리츠 투자 관련해서 벤치마크 지수랍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FTSE 러셀과 유럽 부동산협회 EPRA, 미국 리츠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그 지수가 FTSE 지수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리츠 주식 중에서는 세 번째로 편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전 세계 부동산 리츠 지수에 JR 글로벌 리츠가 편입이 되었다는 거고 그동안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편입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편입이 됐답니다. 첫 번째로 편입이 된 건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그 다음에 롯데 리츠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JR 글로벌 리츠가 세 번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 편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유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그런 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외국인 투자 자금은 액티브한 자금이 있고 패시브한 자금이 있습니다. 액티브는 뭔가 벤치마크 지수에 초과되는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자금이고 패시브 자금은 우리가 뭔가 지수 투자하듯이 그리고 어떻게 뭐 전체적인 어떻게 분산 투자가 저절로 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근데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 그 지수를 사는 자금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150만 주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잔고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사실 JR 글로벌 리츠가 8% 이상의 어떤 배당 수익률을 지금 기대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좀 솔직히 비중을 많이 싣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제가 이 어제 SK텔레콤이 조금 올라와줬다면 이거 다 팔고 JR 글로벌 리츠를 500 이상으로 제가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 저점 부근에서. 근데 이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와 버려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한 뭐 7% 후반에서 8% 초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긴 하지만 주가가 지금 갑자기 너무 올라와가지고 향후의 흐름은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 편입 때문에 조금 주가가 재평가될 확률도 있죠. 예. 물론 뭐 세계 경제가 뭐 꼬꾸라지면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하락하겠지만 지수 편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오늘 JR 글로벌 리츠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주식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보합권에 머무르거나 떨어질 경우에도 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주면 저한테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솔직히 이게 뭐 3%나 5% 정도의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를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전부 다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물타는 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개별 종목의 어떤 탁월한 움직임,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마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 익절한 다음에 이걸 자금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는 자금을 별도의 외부에서 갖고 오지 않아도 계좌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JR 글로벌 리츠가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어떤 종목이 이익이 나면 무한정 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나쁜 주식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무한정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삼성전자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뭐 한 700만 원 정도로 가져가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뭐 삼성전자가 그때 뭐 자력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얘가 뭐 3%대로 만들어진다면 물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뭐 8%가 된다, 뭐 9%가 된다.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차후에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나 뭐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을 이익을 실현하고 나면 배당주 위주로 갈 거예요. 배당주가 참 좋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에서도 일단 마음이 편하고 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배당금이 들어올 건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투자를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좀 구하러 가고 구하는 게 성공하고 나면 여기에 몰린 자금을 나머지에 좀 더 비중을 싣거나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